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 등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은 초당적 지지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20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면서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잇따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페펠런 하원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나쁜 소식이지만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에겐 희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독재자들은 주목하라면서 바이든의 나약함을 통한 전쟁의 시대는 끝났고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침략을 중단하고 억압을 멈추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윌슨 의원은 또 제재가 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12선 중진의 윌슨 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Donald Trump, his whole focus is peace through strength. And his view is, and I agree so much, it's really the tradition of Ronald Reagan. And that is that if the Western civilization is strong, that will deter aggression and invasion. When there's weakness, we have totalitarians and dictators who rule by gun who will invade.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와 다양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2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할에 결집한 공화당은 다양성이 나약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 경쟁자들은 갖고 있지 않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에서 트럼프 2기 정부 내각으로 입성한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축하와 기대는 초당적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윌슨 의원은 21일 X에 올린 글에서 쿠바 독재 정권에서 탈출한 그의 가족만큼 공격자들로 구성된 독재 축의 위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루비오 장관의 외교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믹스 의원도 X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협의체 쿼드 장관 회의를 가진 데 대해 오늘 쿼드 회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초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1일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네바 주재 폴란드 대표부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관련된 기타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도 북한이 핵 문턱을 낮추고 핵탄두 개발 및 운반 수단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현존 위협이라고 지적했으며 캐나다와 트루키의 대표부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적 안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1일 워싱턴 DC에서 쿼드 장관 회담 후 별도의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일 관계를 심화할 방안과 함께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 위협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며 특히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안보 연대와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지원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으며 루비오 장관은 영내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중국과 연계된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한 3국 협력뿐만 아니라 미일 호주 인도, 미일 필리핀 등 다자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2일 한국에 대한 총 2건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들 무기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 5대와 GQM-163 등 1억 7,060만 달러치와 해상작전 헬리콥터 엔진 6개 등 3억 5천만 달러치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해 3월 해당 무기와 장비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BQM-177A는 해면 위 3m까지 근접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주로 이지스함의 대함 미사일 방어 훈련에 사용되며 GQM-163은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하는 표적 용도 무인기입니다. 앞서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2일 일본에 대한 3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 계약에 대한 국무부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판매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관련 기기며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과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 정책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미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미국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더 큰 동맹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uggest, even if he's going to ask for a greater alliance burden share, my recommendation is to maintain that force level, to not lower the number of troops, especially if there's concerns about China and Chinese aggression within the region. In order to sustain, whether it's deterrence or denial, whatever strategy you prefer, I think you still need to sustain U.S. force presence.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In short, it's a key player in strategic competition versus the PRC, and South Korea is not only critical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Japan, but its strategic location also supports trilateral cooperation to ensur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includes the defense of Taiwan.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바이든 정부 아래 활성화된 동맹이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재구성될 것이라면서 중국 대응을 위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s the U.S. thinks about China, the types of expectations and the mechanisms for achieving deterrence against both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readjusted in various ways. The really important thing is that South Korea is an invaluable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and as threats evolve, that cooperation through the alliance, I think, will remain a bedrock for the U.S. strategy.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방위 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have greater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which has such an impressive defense industry, that we need to lower the barriers for greater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weapon systems as well as ammunition and missil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미국의 군함은 아니겠지만 미국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모든 보조선, 지원선, 물류선 관련 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북한의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인 것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계속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실은 21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BOA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변인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에도 무역액 20억 달러를 넘겼지만 지난 2023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1억 8,003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8억 3,300만 달러, 수출액은 3억 4,735만 달러로 수입이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14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도인 2023년 22억 9,437만 달러보다 1억 1천만 달러가량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 기간 북한의 최다 수출품은 가발이었으며 최다 수입품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집계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들여와 가발을 만드는 무역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과 관련해 중국에 1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펜타닐이 중국으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중국은 시종 국가 이익을 굳게 수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10% 관세 부과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출범식을 갖고 이 회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국 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스타게이트가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차세대 AI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22일 유럽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 대응 관련 발언을 하면서 한 동맹국, 즉 미국이 다른 동맹국, 즉 유럽연합이 더 강해지길 바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의 친구로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폴란드는 이미 방위 지출을 GDP 5% 목표치에 근접하게 늘렸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폴란드가 나토 최전방이 된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지켜줄 수는 없다며 방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5%로 높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해온 가운데 현재 나토 방위비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GDP의 2%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와 19일부터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21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서안지구 제닌 지역을 겨냥해 이루어진 이번 공격은 대규모 중요 군사작전이라면서 우리는 가자 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예멘, 서안지구, 유대, 사마리아 등 이란의 죽이 팔을 뻗는 곳마다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행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이 최근 통제권 확보를 위해 서안지구에서 몇 주 동안 군사작전을 펼친 데 대응해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제닌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제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 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